TV의 양정태입니다. 오늘은 2월 5일입니다. 이재명 씨 한 사람이 말이죠. 대한민국 선거제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혼자서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결정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아마 세계 역사사상 독재자 빼놓고 황제 폐하 빼놓고는 처음입니다. 이재명 황제께서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이가 황제입니까? 저렇게 뻔뻔스러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도에 대한 그 당론 결정권을 이재명에게 전부 다 일임을 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포괄적인 위임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만 하면 추가로 의원총회나 당원 대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완전히 독재적 발상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선거제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은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 맘대로 선거를 하겠다.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도둑심보 아니면 무슨 심보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자는 독재자입니까? 아니, 국회의원 숫자 많은 거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다 쥐어 흔들어 놨지 않습니까? 대통령 여론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자를 이번 선거에서 200석을 반드시 국민의힘이 가져와서 자유진영이 가져와서 결국 저자를 완전히 죄 있음을 물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혐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재판이 하나 된 게 제대로 없습니다. 왜? 김명수 사법부의 뿌락치들이 그를 갖다가 많이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지연을 시키고 이렇게 나라를 사법부를 형해화시킨 이런 자들, 우리는 이들을 이 판사들도 말이죠. 그런 판사, 소수의 판사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불행한 사실입니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뭐 극좌파들의 모임, 뭐 좌파 성향의 판사들에 의해서 난도질된 대한민국의 법치입니다. 판사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극소수 판사들이 사법부를 갖다가 형해화시켰다. 이제 지금부터는 괜찮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대법원장이 아주 좋으신 분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사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중에 단 한 사람이 며칠 만에 선거제를 결정을 딱 해가지고 선거를 치른다. 이거는 상식 바뀌고 이거는 비민주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민주당하고 이 대표입니다. 민주당과 이 대표, 이 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꼭 받도록 200석을 자유진영에 던져야 됩니다. 네. 자유진영, 국민의힘,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이 저번 선거처럼 있다면은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 거기에다가 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바로 민주당하고 이 대표 본인 아닙니까?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현행 연동형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를 공약까지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총선에서 친야,
군소정당 의석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민주당 내부는 과거 방식으로 회기해서 실리를 챙기자는 쪽 하고, 또 이재명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과거에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멋있게 지는 거 필요 없다 이거야. 이익만 있으면 이익 있는 쪽으로 선택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스러운 발언입니다. 네. 민주당은 공약 파기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도 검토했었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위성정당 창당하고 그래서 김우겸이 같은 최강욱이 같은 이런 자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등 대국민 약속을 깰 때마다 동원했던 방식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를 쓰려고 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가 선거제를 단독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이재명이가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애초 문제가 많은 선거법을 만든 것이 민주당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자에 의하면 말이죠.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 통과에 정의당 등 군소정당 협조를 받기 위해서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준연동형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준연동형 도입할 때는요, 심상정하고 사바사바를 했습니다. 사바사바 이렇게 뒤에서 뒷공문에서 주고받고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도 알 필요가 없다는 이 제도, 그 제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준연동형이 뭔지 아시는 분,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대략 이런 것이다만 알지 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원 꿔주기입니다.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각종 꼼수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거를 고치지 않는다면은 4년 전과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집니다.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로 지금 선거법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에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로 구속된 이 송영길이는 말이죠. 옥중에서 희한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정치검찰 해체당.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수사하라 하면서 불란서에서 돌아오자마자 검찰 앞에서 가서 수사하라고 했던 자가 정작 수사를 하게 되니까 입을 뻥끗도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그 자. 이런 자들이 당대표를 하고 말이죠. 민주당 당대표를 하고 출세를 하고 인천광역시장을 하고 30대부터 연봉 2억씩 받아댔으니 1억 5천 막 받아대고 했으니 이런 자들이 특권 계급화돼서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무소불위입니다. 이번에 법의 따끔한 맛을, 법치의 국가의 따끈한 맛,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따끈한 맛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민주당에는 허다히 있습니다. 송영길은 잘 아시다시피 주사파 운동권 출신입니다. 운동권 정치가 가져온 이 폐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상징으로 말한다는 게 감방에서 말이죠. 정치검찰 해체당을 창당했습니다. 검찰이 무슨 정치검찰입니까? 검찰이 무슨 정치검찰입니까? 지금 돈봉투를 갖다가 갈라준 그 주모했던 사람들,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둘이가 재패 들어가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못했다고, 국민들한테 잘 못했다고 속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사실화됐다 이거예요. 돈봉투에 지금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7명 정도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좀 있다가 이제 구정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을 소환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이실직고하게 될 겁니다. 입시 비리로 1심 유죄를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이 사람도 위성정당을 통해서 지금 정계 입문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가 이 제도를 지금 도입 안 해야 되는 것인데 하려고 지금 꼼수를 쓰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선거제도 때문에 국민이 겪는 모든 혼란은 민주당의 정략에서 비롯된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자는 그렇게 확실히 했습니다. 선거제도 때문에 국민이 겪은 모든 혼란, 그 책임, 그 과정, 그 실행자는 바로 민주당의 정략에서 비롯됐다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4년 전에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더니 말이죠. 이제는 그걸 고치는 일까지 단 한 사람한테 딱 맡겨놨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이요. 국민의힘은 아예 숫자가 안 되니까 거기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이건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이번에 정신 차리고 200석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론을 이렇게 나쁘게 만든 자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희화화시킨 바로 자유민주당이 아니고, 이건 뭐냐? 자유민주를 갖다가 완전히 파괴시킨 자, 이재명 친명계당입니다. 바로 그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들은 만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희화화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까대기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반국가적인 행동을 하고 반정부 활동을 하고 선동선전 왜곡 거짓말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딱 지켜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적화됐을 겁니다. 이재명이가 황제가 됐을 겁니다. 황제가 되기 직전에 지금 그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만큼 대한민국 이 우파, 자유우파 진영들이 단단하게 지금 붙들고 있고 이들을 갖다가 심판을 할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200석을 반드시 국민의힘에 몰아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이재명과 선거에서 이김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온 아주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여론을 나쁘게 만든 자들이 바로 저 극좌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갤럽이라든가 29%라고 처음 명명했던 이 갤럽의 수치를 갖다, 이 갤럽 자체가 원래 좌파의 그 여론을 갖다가 조사를 갖다가 많이 하는 여좌파 편향적인 좌파에 이렇게 경도된 그러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저는 단연코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럽에서 나온 수치에는 저는 플러스 30을 합니다. 대통령에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그런 여론이 나오면은 딱 저는 혼자 생각에 플러스 30 하면은 몇이 되죠? 59점이 되죠. 59%로 대통령 여론이라고,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모든 대부분의 그 여론에 대해서 지금 조사 나온 것은 15%에서 그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좌편향된 이런 갤럽 같은 데서 만약에 여론조사가 30이 나왔다면은 거기다가 15점을 보태면 45% 이렇게 치는데, 저는 30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합니다. 갤럽에 대해서는. 좌편향된 소위 여론조사 결과, 제가 보는 여론조사 좌편향 여론조사 기관의 수치에는 30을 저는 플러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러죠. 여론들 들어보면 민주당이 영 안 좋은데
수치는 왜 좋게 나오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이 알박기를 다 해놓은 문재인 입장에서 그 여론조사 기관 하나 핸들링 하기가 뭐 식은 죽먹기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런 민주당 이제 그걸 고치는 일까지 단 한 사람, 자꾸까지 고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혼자서 합니다. 민주당이 이러고로 뭐 민주자 이름 붙여요? 인민민주입니까?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입니까? 자유민주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조선일보 말미에 딱 그 말이 있습니다. 선거제도 때문에 국민이 겪은 모든 혼란은 민주당의 정략에서 비롯됐다. 4년 전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정치를 희화화하더니 이제는 그걸 고치는 일까지 단 한 사람에게 일임했다. 민주당이 이러고도 민주를 말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마지막에 사설이 엄중한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